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1시 50한 9분쯤에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늦춰져서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2시 1분에 시작을 하는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 79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한 6시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홍콩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와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방송은 홍콩에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잡아놨는데 테크를 하니까 에어비앤비는 써야죠. 에어비앤비를 잡아놨는데 거기가 썩 막 좋진 않아요. 저도 싸서 한번 잡아봤고 약간 홍콩 현지인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맨날 호텔 가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안 하고 싶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서 인터넷 상태가 막 엄청 양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녹화는 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진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부끄러운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함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으시면 왜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 논스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좀 썰렁했고요. 지금 논스에 많은 사람들이 다 홍콩으로 출국을 해서 홍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훈이도 이제 벌써 어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런 분 저런 분들 다 홍콩으로 가셨는데 저도 이제 가서 조인을 하겠네요. 근데 네,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모두 다 홍콩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하루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2점짜리 하루였습니다. 왜냐 지난 며칠간 왜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저는 기분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되지?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남이 이러고 저런데 내가 무엇을 해서 무슨 상황을 바꿀 수 있지? 그런 무기력함과 네,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겹쳐서 생각보다 전력 질주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마치고 짐은 다 싸서 짐 들고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일하다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내일 오늘이죠. 오늘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막 엄청 열심히 계속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한 거를 가지고 쇼부를 봐야겠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방송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서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지호회란 약속은 해서 그건 지키려고 하는데 네, 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뭐 여기 나 출연한 다른 사람도 그렇고 대표랑 연애하는 것 같아. 공동창업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다 서로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영세라는 친구 이제 공동창업자 중 3명이 영세라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기가 있어요. 기가 있어서 누구는 누구랑 궁합이 잘 맞고 누구는 누구랑 되게 서로 썩 잘 맞지 않고 서로를 불편해하고 근데 이게 막 한 사람을 막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인데
음, 서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막, 아, 영훈데 이 사람, 영훈데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의외로 우리가 느끼는 과거에서 경험했던 트라우마나 우리가 남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음, 솔직해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제 추측이에요. 저는 뇌피셜이니까 무시하셔도 되는데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른이 돼서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자기 자식 인정 잘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 유전자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재밌는 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맞죠? 아버지나 부모님의 그런 보기 싫었던 그런 모습을 내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게 막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뭐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면 그게 나의 프로페셔널 라이프에서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거를 해주면 되는데 괜히 그거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약간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올인을 하고 이 사람을 확 끌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헌신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하지만 너는 왜 당신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쉽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미성숙한 거네.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랑 이제 제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이십니다. 아 굉장히 전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버지는 막 이렇게 친했다가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시 확 친했다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음,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누구를 알면 막 친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딱 뒀을 때 거리를 두고 다시 친해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약간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친할 거면 친할 거고 거리를 둘 거면 거리를 둘 거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약간 차도남이 될 거면 차도남이 되고 츤데레를 할 거면 츤데레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음, 가끔씩은 퉁명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어떤 건 너무 당연하시겠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음, 많이 유해지셨어요. 박수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뭐를 좀 말이 안 되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되게 많이 나서 많이 삐졌어요. 그런데 아빠가 와서 막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 좀 어색한데 상황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같은 공간을 약간 공유하는 맞죠? 그래서 뭐 아버지는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한다던가 그럼 제가 이러는 거막 떨쳐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충분히 힘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거리를 두지? 그러지 않은 면도 있는데 내가 살갑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대방만 문제였다.
상대방이 왜 나를 못 챙겨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스타트업 하면서 서로 연애하는데 서로 과거에 문제가 많은데 그게 싹 다 표면에 올라오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행동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편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편안한 감정 상태로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에 있어서 되게 소홀해지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저의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참 네, 생각보다 멋이 없는 제 모습이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대학교에서 베트남 후배 동생 한 명이 한국에 왔어요. 그 친구는 베트남 가가지고 저도 뭐 했는지 몰랐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로 기억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베트남에 가서 막 스타트업 이거 하다가 얘가 틴더 베트남 막 대사 약간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틴더 쪽에서 해서 틴더를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랑스계 VC 쪽에서 얘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왔는데 닉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학교가 무엇이 도움이 됐냐 그러니까 걔도 막 어떠한 거를 공부할 때 새로운 거를 도전할 때 겁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소통 잘하는 법 제가 소통을 얼마나 못하는지 얘기를 했지만 소통 잘하는 법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수도 보여주고 막 베트남 시장 어떠냐 너는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꽤나 깊은 얘기 했어요. 그 왜 일하는지 우리가 이걸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친구를 보고는 왜냐하면 제 3세계에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미국에 올 정도로 집안이 나쁜 집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인구가 어쨌든 매해마다 8%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자본도 거기에 쏠리고 있고 약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보는 그런 느낌이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친구랑 그냥 했던 얘기가 너는 생존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아시아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너나 나나 약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저는 이제 막 컨설팅 IB에서 그 뭐지 PE로 넘어가는 그런 테크트리가 있는 거 몰랐다 그런 소리 하니까 걔가 어떻게 그런 거를 모를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춤췄는데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거에 애당초 관심이 없게 살았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도 대학을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는 그렇게 삶을 살 예정이었대요. 그냥 순탄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희 대학에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모험을 하면서 리스테이킹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쫓아서 살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친구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나 그렇게 남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멀리 보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 근데, 네,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홍콩 다녀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두 번째 얘기는 전 그런 거 물어봐서 너는 생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너가 하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존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되냐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친구는
가난과 빈곤이라는 거를 저보다는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많이 접해본 친구니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VC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원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돈을 당연히 벌고는 싶어 하지만 VC일은 나 마음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도달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하다가 내가 스타트업을 새로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워비 파커라는 그 안경 회사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다 풀타임 잡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해서 같이 하다가 이거를 트랜지션 아웃을 한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그런 생각은 안정감과 좀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될 때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닉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나는 그 안정감을 통해서 내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닉만 그러겠나? 지구의 대다수의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유는 진짜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는 두 번째는 나는 왜 나는 마음에 없는 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임준선님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들은 다 마음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일인데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만 추구를 하는가? 과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삶이고 그게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텐더민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도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Z는 아니어도 꽤나 자기 중심적인 밀레니얼이 맞구나. 사실 제가 춤출 때 이제 예술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이 춤추는 거에 대한 집착과 여기서 사실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자기가 익숙한 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했거나 자식이 있는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버텨요 계속 끊임없이 버티는데 또 그게 심해지면 네 텐더민트님 감사합니다. 네 테라 더 잘하겠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알던 미국에서 춤출 때 알던 형 중에 한 명이 막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이 부유하게 잘 크면 얘가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얘가 없는데 만족하면서 크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슬펐던 점은 아니 당신이 부모로서 자식한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더 좋은 삶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제가 뭐 저는 딸린 자식 가족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이 가족들은 없지만,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타협 타협을 안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타협을 안 하는가? 그리고 내가 타협 안 하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정직함과 솔직함이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박박 세우던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 닉이라는 베트남 후배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 만약 미래에 시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방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완전 정반대인 소리를 할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드리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요즘에. 흑백으로 생각하지 않고 확률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상기시켜주는 상황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서 좀 스스로 좀 놀랍습니다. 아, 수민님께서 저도 요새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돈은 어떻게 왜 벌어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하셨는데, 네, 그렇죠. 우리 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영님께서 돈 버는 이유가 내 사람이랑 행복하자고 하는 거랑, 저에게 그 말은 충격적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영님께서 충격적이라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영님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는 내 사람이랑 행복하자고 하는 거라는 그거죠. 그래서 제가 한 그 말은 좀 충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그렇죠.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진짜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시대 정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 정신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희생이란 거를 얘기를 한다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희생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데, 그 아랫세대에서 누가 희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막 머리로는 나 부모님 닮고 싶어서 당연히 희생이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정작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피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인간은 다면적이고 모순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서태지 시대정신 한번 들으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제가 생각을 하던 걸로 이어지는데, 제 부모님 그리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각하면, 그분들은 희생을 위해서 진짜 살고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처럼 그냥 닥치고 살아라고 한다면, 지금 저의 정신 상태로는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진실 중에서 뭔가가 녹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가 되게 굉장히 동경하는 모습이고, 제가 굉장히 닮고 싶은 모습이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스타트업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근데 나만의 힘으로 한다면 딱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살 건데,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면 내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당장은 하지 못하도록 좀 점진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스스로가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자기중심적이에요. 한시라도 몇 분이라도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악착같이 내가 피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엑시트 해버리고 나 그냥 딱 가서 딴 일 할래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진히 아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희생을 하는 것마저도, 희생을 통해서 뭔가 자아 실현하는 거. 아, 나는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야. 나는 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몸은 내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사랑과 그 친절의 그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친절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사랑은 뭔가 약간 그 중도도 있고 뭔가 컨트롤을 잘 되는 게 있는데, 친절이 너무 과해버리면 딱 그 애지중지하면서 애 키우는 어머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는 거. 너무 과하게 친절해서 일일이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저도 뭐 희생을 통한 자아실현, 결국에는 그것도 그 과한 친절과 비슷하게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 할 거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능력 이상으로 끄집어내면서 여기에 집착을 할 거다, 내 자식과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집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막, 너는 힘든 곳에서 살아봤고, 너는 막 전투 모드로도 살 수 있고, 너는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생각을 해보면 나도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원하고요. 내가 이 길이 옳다고 해도 나도 의외로 사람들 인정받기 되게 원하고, 나도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잘못하면 위에서 나를 후려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적의 말투, 그런 게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던지 간에 그게 나 핀토를 상하게 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느끼자고, 여기 너무 위험한 곳이야, 나 여기서 안 있을래.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겠죠. 표현을 막 핑계를 대가면서 제가 이 기업 문화는 건전하지 않은 기업 문화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 주도권을 내가 있으니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주도권을 넘겨야겠다, 그래서 물러서겠다, 그래서 뭔가 또 내가 희생을 하는 듯한, 내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제 자신을 보는데, 안정된 것도 원하고 남의 인정도 원하고 안전하게 내가 일을 해서 뭔가 미래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난 지금 당장 현실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훨씬 더 물렁합니다. 할랑말랑. 네, 말랑말랑하고 물렁물렁하고 물렁합니다. 강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강인하지 않은 저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왜 창업하냐, 왜 이런 거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편에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나랑 몇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나와 다른 기업의 차이점은, 다른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의 뭐 인간적인 점들 그런 거를 나는 못 보고, 안중에 없으니까 그냥 알아 안중이죠. 네. 없으니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 그래도 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고, 기업에서 편안은 하겠지만, 그 순간순간은 편안은 하겠지만, 진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상황 자체가 계속 지속될까? 나는 그냥 내 자신한테 거짓말하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고, 나 왜 살고 있는지, 지금 하는 짓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딱 듣기 좋게 다 요약이 나오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현상들을 보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느낌들을 보고, 이걸로 뭔가를 짜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패턴들에 제 눈이나 제 마음이나 제 생각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영님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진짜 이틀간 일이 많았고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그냥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수민께서 안정적이면서 인정 욕구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타협 안 하고 물러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 딱 들어도 미친놈 같죠. 엄청 미친놈 같긴 하고, 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타협 안 하고 물러간 사람이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타협 안 할 거면 실력이 실력이 엄청 좋던가. 근데 네가 실력이 그렇게 좋아?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네, 지영님께서 모든 질문에 답은 결국 시간이 말해주더라고 하셨는데, 네, 맞죠.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네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몬스라는 것이 이게 사업으로서의 가치도 있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왜 오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김지영님께서 얼른 홍콩 가서 딤섬이랑 우육면 탄수화물 좀 먹어야 걱정이 덜하겠어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방송을 이제 한 30분 가량 했는데, 일단 뭐 백서 읽어준 남자님, 유니콘원님, 피원가버님, 나나나님, 수민 박수민님, 김동우님, 소님, 앤디님 댓글과 지난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비행장에 가면서 가서 이제 또 PPT나 이런 거 만들고 하면서 한동안 이런 고민을 좀 옆으로 미뤄두고 홍콩 가서
또 어떤 새로운 자극과 또 어떤 생각을 받을지. 진짜 이 위에 있는 이 숫자가 79번인데 이게 1000번이 됐을 때 제 모습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혹은 제 모습이 얼마나 바뀌지 않을지, 그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비행기와 비행장은 제가 가장 집답게 느끼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후배와도 대화할 때, 네, 집이 일찌감치 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어떠한 좋은 것들이라도 바로바로 증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체득한 저라 비행기와 뭔가 A와 B 사이에 있는 그 비행장, 비행기, 이게 그나마 거기 갔을 때는 뭔가 고향에 간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갔다 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영상이 이제 올라올 텐데 한동안 라이브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모두 행복하고 행복한 한 주를, 저는 홍콩 하늘 아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모저모를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코멘트를,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737 맥스 8 타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무엇을 타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